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면접 1분 자기소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 이전편 보고 오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는 1분 자기소개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그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사례를 통해서 같이 그러면 어떻게 작성하면 더 좋을지 효과적으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들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건희 회장이 제자 삼고 싶은 소통 능력자 조성빈입니다. 학창시절 띵띵띵 사업을 하시던 삼촌의 영향으로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통해 불평하는 고객을 진실된 사과와 공감으로 돌려보내고 힘들어도 먼저 농담을 던지며 함께하는 동료들과 웃으며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또 2개월의 인턴 생활로 직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뿐만 아니라 띵띵띵 문제를 직원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해결하면서 현장에서 사람 대하는 능력의 중요성과 활용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동물입니다. 먼저 다가가고 웃으며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따뜻한 감정을 선물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자, 이 사례 정말 잘 쓴 걸까요? 어떨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네.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잘 못 썼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건희 회장이 제자 삼고 싶은 소통의 능력자. 이건 좀 길지만 그렇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보시면 학창시절 띵띵띵 사업을 하시던 삼촌의 영향으로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거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자, 삼촌에게 어떤 영향을 받아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자, 이거 하나면 1분 자기소개 끝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1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짧기 때문에 이 안에는 내가 사례를 하나 정도 넣으시면 그대로 끝나고요. 단순하게 글이 전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삼촌에게 어떤 영향을 받아서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뒤에 이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만 쓰시면 1분 자기소개 거의 끝난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사례입니다. A 사례고요. 자, 그 후 다양한 아르바이트. 여러분,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도 가장 빼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런 다양한이라는 거예요. 다양한이라는 것은 여러분 면접 질문에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다양한이요? 몇 개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 한 건가요? 즉, 그쵸.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좀 빼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자, 여기도 얘기하려면 어떤 특정한 하나의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야겠죠? 자, 불평하는 고객들을 진실된 사과와 공감으로 돌려보냈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쵸. 어떤 일이 있었길래 불평하는 고객을 돌려보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설득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해질 수 있겠죠. 이게 사례 B예요. 두 번째가 또 나왔죠. 자, 그 다음에 힘들어도 먼저 농담을 던지며 함께하는 동료들과 웃으며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대요. 자,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었는지 알 수가 없죠. 여기 세 번째, 세 가지의 기본적인 사례가 나왔던 거죠. 이렇게 A, B, C, D, E, F 이렇게 쭉 나오시면은 기억에 남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뜻 보기에는 되게 잘 쓴 것 같지만 이 안에는 너무 많은 내용들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 실제 이렇게 쓰면 뭐가 문제냐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지금 세 개잖아요. 뒤에 면접이 실제 진행이 되면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1분 자기소개에도 말씀드렸듯이요. 1분 자기소개에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라고 하면서 앞에서 했던 내용을 자꾸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1분 자기소개 A라는 사례 한 가지만 쓰시거나 B든 C든 이 중에 하나를 써서 조금 더 자세하게 써주셨을 때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한 사례는 뒤쪽에서 충분하게 여러분들의 어떤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좀 볼까요? 또 2개월의 인턴 생활로 직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뿐만 아니라 띵띵띵 띵띵띵 문제를 직원의 입장에 생각하여 해결하면서 현장에서 대하는 사람 대하는 능력의 중요성과 활용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했어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겠죠?
인턴 생활의 직무 지식 경험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었는지, 어떤 지식과 어떤 지식과 경험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다 궁금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부분들만 구체적으로 좀 적어보신다 라고 하셔도 여러분들의 1번 자기소개는 상당히 사례화되고 구체화될 수 있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여기에 네 번째 사례죠. D 사례.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감정의 동물입니다. 먼저 다가가고 웃으며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따뜻한 감정을 선물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은 도대체 왜 나왔는지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 많은 내용보다는 어떻게 해요? 자, 하나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자, 보세요. 자, 저는 나눔이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에서 인턴으로 6개월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자, 위의 내용을 하나의 사례죠. 그 삼촌에 대한 사례를 하나로만 뽑았습니다. 그 인턴을 바로 이제 반도체 회사에서 했던 거죠. 자, 들어보세요. 자, 초반에는 회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주어진 업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 이거 제가 해보겠습니다. 혹은 더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라고 적극적이고 밝은 미소로 물으며 무엇이라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 정말 뭔가 특별한 거 한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례 하나를 통해서 구체화함으로 인해서 훨씬 아까보다 더 내용이 전달이 와닿지 않으세요? 네, 제가 강조하는 건가요? 네, 훨씬 와닿으실 겁니다. 즉,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풀어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경험을 정말 뭔가를 특별한 걸 해야 될까 아니고요. 구체화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로 좀 전달을 할게요. 자, 계속 볼까요? 자, 그 덕분에 직원들과 친근한 사이를 유지할 수 있었고 또한 적극적인 마인드 덕분에 직원들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배워 지난 3월에는 그쵸, 한 프로젝트의 매니저까지 맡았다라고 하는 결과물까지 있었죠. 그쵸.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하나의 사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리고 명확하게 전달이 되는 1분 자기소개로 완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샘플 볼게요. 이거는 이렇게만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뭐고요? 두 번째 뭡니다. 뭐였죠? 바로 카테고리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례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첫째 뭡니다. 둘째 뭡니다. 혹은 셋째 뭡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듣는 사람이 명확하게 더 이해가 돼요. 첫째 뭐구나, 둘째 뭐구나, 셋째 뭐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팁인데요. 자, 보세요. 첫 줄입니다. 면접관님, 가을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뭐 한 거죠? 질문이에요. 여러분, 질문을 간단하게, 너무 심각한 질문 말고요. 간단한 질문을 하게 되면은 면접관들도 뭐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들 혹시 지금 먹고 싶은 게 무엇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렸더니 여러분들 지금 어떤 거 하셨죠? 나 지금 뭐 먹고 싶지? 라는 생각이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맞아요. 즉, 스팟 효과예요. 면접관의 시선을 끌어올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그런 간단한 질문이에요. 근데 너무 어렵고 난해한 질문 말고요. 면접관이 다 알고 쉽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질문들로 구성을 해보신다고 한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 그 면접관의 시선을 기반으로 해서 면접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죠. 제일 좋은 건 이 질문이 실제 밑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본문의 내용과 연관이 있다고 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이 방법을 좀 먼저 추천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과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우선 나에 대한 나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캐치프라이즈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성실함, 끈기 이런 것도 괜찮고 어떤 단어나 사물이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간단한 자기 설명, 그리고 근거 하나, 둘 했는데 꼭 두 개 다 아니어도 돼요. 하나만 있어도 된다라는 거. 두 개가 아닌 하나만 있어도 된다라는 거. 이렇게 그 안에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이나 목표 이유가 있었고 실제 내가 한 행동은 뭐고 그에 대한 결과도 어땠는지. 결과는 좋아도 되고 나빠도 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에 대한 내용들만 잘 설명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의 사례로도 충분히 1분 자기소개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조화하는 방법이죠.
자, 이게 싫으면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지금은 이거는 당장 내일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문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빈칸을 채울 수 있는 것들만 채워서 당장 내일 활용해 보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안녕하십니까. 띵띵 직무에 지원한 누구누구입니다. 먼저 저는 띵띵 분야에 관심과 흥미를 갖고 띵띵 전공을 선택하였으며 특히 띵띵 과목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갖고 역량을 개발하여 어떠어떠한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띵띵에서 인턴십과 아르바이트 등 관련 경험도 얻었습니다. 등등과 같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채우고 못 채우는 부분들은 삭제하면 여러분들 1분 자기소개, 당장 내일 써먹을 수 있는 1분 자기소개서도 될 수 있습니다. 자, A라는 방법을 통해서 심도 있게 만드는 방법도 있겠고 이 B라는 방법을 통해서 당장 내일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예시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거 잘 활용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